6학년 6반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담임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한번 사회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나와있는 사진은요, 어떤 사진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일본의 군대가 이제 한국을 짓밟고 있는 사진이고, 그리고 저 멀리서 누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러시아 군대가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종 황제가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이후로 이제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구의 영향력이 서서히 등장할까? 그렇죠. 바로 러시아의 영향이 시작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고요. 일본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 이제 러시아와 일본의 대결로 압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요. 이제 자, 을사늑약과 우리 민족의 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이라는 먹잇감을 두고 자, 우리 이 화면 본 적 있죠, 그죠? 지난번 디딤 영상이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느 나라가 영향력이 없어졌어? 그렇죠, 바로 청나라가 없어졌다.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다? 일본이 승리했다.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던 러시아. 자, 이제 아관 파천으로 인해서 고종이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의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다. 자,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슬픈 역사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결국 발생하게 됩니다. 1904년이고요. 현재 전쟁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뭐 총도 있고 많이 있어요. 신식 무기들이 이제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일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용했을까? 우리 영토를 군사시설로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전쟁 물자 운반에 한국인을 동원한다. 자, 물자 운반, 예전에는 말 가지고 이동하고 걸어서 이동하고 했는데 뭘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철도가 탄생했다 그랬죠. 철도로 이제 다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 보세요. 다 근대화를 시킨다는, 이 사진도 기억나죠, 그죠? 근대화를 시킨다는 일본의 겉으로는 근대화 해야 돼 하지만 결국 속마음은 조선 땅을 먹고 전쟁 물자로 그냥 다 사용하겠다, 그 말이었습니다. 일본의 속뜻이었어요. 참 정말 슬픈 역사죠, 그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현재 역사, 현재 우리 배우고 있는 역사, 슬픈 역사 반복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자, 러일 전쟁 도중에 일본이 독도를 드디어 강제로 자기네 영토에 편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명확하게 대한제국 칙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독도를 사이에 두고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와 이렇게 독도 영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겠죠.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독도 빼앗겼어요, 이제. 자, 그런데 이 러일 전쟁에서 또 일본이 승리를 해버립니다. 자, 이제 조선에 대하여 일본의 독점이 시작된다. 러시아도 더 이상 조선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본의 독점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일제강점기까지 가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러던 와중에 을사늑약을 이제 맺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드디어 눈물의 역사입니다. 자, 늑약이라는 건 나라 사이에 강제로 맺은 조약인데요. 그럼 결국 누구 유리한 거야? 그렇죠, 당연히 일본 유리한 게 되겠죠. 자, 저기 그림 보세요. 일본인들, 오른쪽에 일본인들 다 웃고 있고, 고종 황제 화나가지고 썩난 표정 보입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왼쪽 보세요. 제페니스 솔저 보입니까? 글씨. 그리고 여기 보면 오적이라고 보이죠? 오적, 을사오적. 나라를 팔아먹은 5명의 적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과연 을사늑약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 2, 3, 4번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외교권이 박탈됐다는 내용만 알면 되는데요. 자, 1, 2, 3, 4 내용 한번 보시죠. 일본 정부가 한국의 외교에 관한, 외교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이제 이런 교류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국의 외교에 관한 모든 사물을 지휘 감독한다. 일본 정부가 이제 한국의 외교는 다 감독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계 속에서 한국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대한제국의 의미는 없다, 이거야. 왜 일본 정부가 한국인을 보호합니까?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통하지 않고 외국과 조약을 맺지 못한다.
한마디로 일본 정부가 다 맺겠다. 일본 정부의 힘만이 존재하고 한국 정부는 힘 없다 이겁니다. 외교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명의 통감은 한국 황제 밑에 두는데 언제든지 황제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 사이에 맺은 조약은 이미 맺은 조약. 어떤 조약이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강화도 조약. 잘 기억하고 있네요. 제오 좋았습니다. 자, 이 조약과 다르지 않은 효력이 있다. 한마디로 이제 강화도 조약도 그냥 모든 것이 다 일본 위주로 모두 흘러간다는 겁니다. 네, 드디어 외국권까지 박탈돼 버렸습니다. 외국권 박탈되었고요. 사실상 세계 속에 대한제국의 의미는 없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늑약이 이제 체결되면서 대한제국 침략하기 위해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했는데요. 자, 이 통감부, 자, 아까 을사늑약 3번 보겠습니다. 네, 통감을 황제 밑에 둔데 황제를 만날 권리가 있다 그랬죠. 이 통감부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자, 을사오적 5명 보십시오. 권중현, 박재선, 이근택, 이완용, 이지용. 네, 을사오적입니다. 일제히 앞잡이였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결과가 이제 나타나니까 일사늑약은 무효임을 주장하고 부당함을 알리는 글을 신문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장지연이라는 분인데요. 네, 시일야 방성되고 이날 목노와 통곡하노라는 뜻에서 올리는 글입니다. 이런 논설을 올리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지, 그지? 부당한다는 걸 신문에 올립니다. 자, 그리고 민영환이라는 분은요,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살한다 이 말입니다. 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전국에서 모든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의병 언제 나왔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단발령이 시행되면서 의병이 발생하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은 교과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본군과 전투를 시작합니다. 일반 백성들이 총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일본군과 전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약하죠. 일본이 힘이 엄청 셉니다. 외국의 무기를 이미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종이 마지막 희망을 던집니다. 헤이그라는 곳에, 네덜란드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 세계 각국의 이제 대표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자, 이곳에 이제 고종의 명을 받은 사람 3명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을 헤이그 특사라고 하는데요. 1907년에 파견하게 됩니다. 네덜란드로 보냅니다. 자, 3명의 인물,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3명을 이제 파견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방해로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고종 황제는 이로써 강제로 이제 물러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황제 등극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참 정말 슬픈 역사입니다. 강제로 이제 고종 황제 퇴위돼 버립니다. 순조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따라가기도 하고. 자, 이와 동시에 군대가 해산되고 맙니다. 이제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군복을 벗는 장면입니다. 안타까운 장면 아닙니까? 외교권 박탈돼서 세계 속에서 의미가 없게 돼버렸죠. 군사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이제 점점 대한제국도 서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어두운 역사가 완전히 펼쳐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 정말 우리는 기억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일 전쟁은 1904년에 일어났고 일본 승리했고 독도 강제 편입됩니다. 일본으로. 그리고 을사늑약을 맺게 됩니다. 외교권 박탈당하고요. 통감부 설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세계 속의 대한제국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종의 마지막 희망,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는데 일제히 방해로 실패를 하게 되고요. 고종이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대한제국은 힘을 잃고 맙니다. 자, 여러분, 정말 슬픈 역사이고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자,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살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내일 수업 시간에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